죽을 때까지 계속 최고점에서 매입할 거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비트코인은 연일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107K까지 돌파하고 있는 가운데 차기 전세계 권력 1위가 될 사람 트럼프는 이번에 또 블록체인 연례 서밋에 참석해서 기업들이 중국과 같은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의 블록체인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겠다. 다시 한번 비트코인 대통령으로서의 쐐기를 박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사실, 전 세계 최고의 금융 언론이라 불리는 블룸버그에서 또한 메인 페이지에 비트코인 역사적 올타임 하이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전통 최고의 금융 언론에서까지 비트코인을 메인 페이지에 장식하는 세상이 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잘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 53K 부근에서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전부 매도하면서 무려 27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던 독일 또한 독일의 전 재무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독일 비트코인 기회 인식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해주면서 다시금 시장으로 기환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 준비금으로 채택하자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다시금 비트코인 시장으로 돌아오려는 국가적인 움직임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의 미친 남자 우리의 세일러 형님은 이번에 또 100K 부근에서 무려 15,00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했습니다. 이로써 세일러는 벌써 43만 9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며,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98K 부근에서 세일러가 비트코인 샀을 때 많은 개인분들이 고점에 왜 사냐, 세반꿀이다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비트코인이 또다시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지난주 매수도 좋은 매수가 되었고, 이번에 또 100K에서 추가 매집한 것 또한 아마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 세일러가 잘 샀다라는 얘기가 들릴 것이 뻔한 상황이다. 그리고 세일러는 언제까지 비트코인 살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비트코인은 사이버 맨하탄이다. 전 세계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최고의 부동산 맨하튼을 빗대어서 비트코인을 설명하면서 본인은 죽을 때까지 계속 최고점에서 매입할 거다. 그냥 가격 상관없이 비트코인은 메커니즘상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계속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꼭대기에서 매입할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세일러의 최근 이런 어마어마한 채권 발행을 통한 무한 DCA의 우려감을 표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크립토컨트의 CEO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파산하는 경우는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때만 파산이 가능하다. 15년 동안 비트코인은 3만 달러에 달하는 장기 고래의 원가 기준 아래로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부채는 지금 70억 달러다. 하지만 보유 중인 비트코인의 가치는 460억 달러로 무려 부채 대비해서 비트코인 가치는 6배가 넘는 수준.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파산설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일축하는 발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덧붙인 얘기가, 선사시대 때 원시인들이 금을 처음 접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을 거다. 어떤 사람들은 금을 그저 노란 돌로 여겼고, 어떤 사람들은 희귀성과 가치를 인정했다. 하지만 수천 년 후 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의 국가적 전략적 자산이자 최고의 안전 자산이 되었고, 오늘날 비트코인 또한 그러한 순간들을 계속해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비트코인 허상이다, 버블이다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금 비트코인의 그 희귀성과 가치를 알고 이미 그런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서 부의 퀀텀 점프를 했다. 대중과 부자의 차이는 뭡니까? 남들이 눈치채기 전에 그 현상에 대한 본질과 가치를 꿰뚫어 보는 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캐쳐 가족분들 또한 이런 눈을 가지신 분들이고,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계 1위 채굴 기업인 마라톤이 얼마 전 11,000개의 비트코인을 전환사채를 발행해가지고 매집했는데, 2위 채굴 기업인 마라톤 디지털 또한 최근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채굴 기업 또한 너도 나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667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하면서 무려 17,000개의 비트코인을 축적했는데, 현재 보시면 1위 채굴 기업과 2위 채굴 기업은 어마어마한 비트코인 생산에도 모자라 전환사채까지 발행해서 비트코인까지 매집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사실, 이 최대의 채굴 기업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블랙록을 포함한 전 세계 최대의 전통 월가 기관들이 이런 채굴
선물 기업의 주인들이고 이들이 계속해서 전환사채까지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한다라는 거. 월가가 비트코인 시장에 큰 판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리고 일본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불리는 메타플래닛 또한 비트코인 구매 가속화를 위해서 45억엔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서 또다시 무한 풍차 돌리기로 비트코인 매집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나스닥 상장사인 샘로 또한 211개의 비트코인을 추가하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단기 과열이다, 고점이다 하면서 비트코인 팔고 있는 반면 기관들과 고래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 조금이라도 쌀 때 더 많이 사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혈안이 돼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은 어디서 실제 데이터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10주 연속으로 디지털 자산 유입이 들어오고 있고, 또 재밌는 사실은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에도 어마어마한 기관들의 매집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디지털 자산 펀드 유입은 어디서 발현되고 있습니까? 바로 미국에서 발현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 미국은 지금 암호화폐와 크립토 시장의 전 세계 수도가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매집하고 판을 짜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더리움 또한 최근 의미 있는 유입이 들어오고 있지만 과거 2017년, 21년 사이클의 고점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과거 불장 최고점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 장기 홀더들이 극단적인 파란색 탐욕 구간에 돌입하면서 고점을 찍고 이더리움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더리움은 아직 극단적인 탐욕의 구간조차 들어오지 않았고, 보통 극단적 탐욕 기간에 돌입하면 꽤 오랜 기간 이 탐욕이 유지되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시작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또한 굉장히 큰 랠리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립토 시장의 돈이라고 볼 수 있는 1위 스테이블코인 테더의 시가총액이 계속 급등하면서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으로 흡수되고 있고, 테더의 거래량은 올해 1월 말 300억 달러에서 현재 11월에는 3천억 달러까지 급증하면서 어마어마한 대중 채택과 유동성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테더의 거래량이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동성 호재라 볼 수 있는 FTX 채권자 상환이 언제부터 진행이 됩니까? 바로 2025년 1월 3일부터 60일 동안 분배가 된다. 근데 FTX 상환 물량은 과거 마운트 곡수와는 다르게 비트코인으로 상환하는 게 아니라 달러로 채권자들에게 상환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달러가 채권자들 주머니에 들어가고, 비트코인 얼리 어댑터들이었던 FTX 채권자들은 이 달러를 가지고 어떤 걸 하겠습니까? 다시 크립토를 매수하면서 어마어마한 유동성 호재로 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유로존 같은 경우는 최근 또 한 번 금리를 인하하면서 3회 연속으로 적극적인 금리 인하 통화 정책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번에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 라가르드가 16일 컨퍼런스에서 물가의 하방 리스크가 있다며 정책금리 추가 인하하겠다, 더 적극적인 금리 인하로 유동성 공급하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스탠스를 취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 또한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달러가 내년 중반에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달러와 비트코인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달러는 내려가고, 달러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은 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디커플링 되는 자산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데도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인다는 거. 만약에 달러가 내년에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더 큰 비트코인 강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만큼 비트코인이 현재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 투자은행인 TD 코엔 또한 미국 SEC 공화당 인사가 다수이며 이번 SEC 위원장이 된 애킨스가 가상자산 정책 잘 진행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지금 발언을 해주면서 SEC 또한 정권이 바뀌면 더욱더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펼칠 것이라고 발언해주고 있고, 실제로 SEC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원래 회사인 엑소더스 무브먼트의 상장을 승인하면서 SEC의 규제 심리까지 점차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완화되고 있는 매우 고무적인 규제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사리 리포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시장이 300억 달러까지 새로운 혁신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 기반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스테이킹 등이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와 스테이킹이라 함은 디파이를 언급했고, 확실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디파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음을 매사리까지 힌트를 던져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매사리는 추가적으로 최근 지지부진한 솔라나 2025년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4,000달러까지 돌파할 수 있다라고 발언해주면서 그 근거들이 뭐냐, 올해부터 도입된
새로운 메인넷인 파이어댄서 클라이언트 배포와 네트워크 성능이 향상될 거고 솔라나 현물 이익도 분명 내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상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최근 솔라나의 생태계 펀딩 1억 7,300만 달러의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왔다. 이는 2020년 이후 최고치로 솔라나의 강력한 성장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솔라나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해서 가야 될 내러티브라고 발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형 근본 레이어 1인 아발란체 또한 역대 최대의 업그레이드 아발란체 9000을 출시하면서 적극적인 개발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나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제가 강조드렸던 RWA 내러티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RWA가 다시금 재조명 받고 있는 현재 우리가 아발란체 생태계 또한 지속적으로 트래킹하면서 주목해서 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금 고개를 들어주면서 약간 알트코인이 주춤하고 있지만 지난 21년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시작됐을 때의 흐름 어땠습니까?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졌다가 고개를 들었지만 그 이후에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어마어마한 알트코인 붐 랠리가 왔다는 것. 최근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지켜줬던 도미넌스 상승 추세선을 확실하게 하방 이탈했고 현재 리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이 구간을 넘지 못하고 다시 내려준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알트코인 시즌에 지난 21년 패턴을 답습하는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같은 경우도 고점을 찍어줬고 현재 약간 내려오면서 기술적 되돌림을 줬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바닥을 잘 다져주고 다시금 알트 시즌 인덱스가 상승한다면 알트코인으로 새로운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도 무분별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 확실히 실체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생태계가 확장되고 펀더멘탈이 강화될 수 있는 것들을 잘 준비한다라고 하면 좋은 기회비용을 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들도 체크를 해보면 현재 비어있지 않은 비트코인 지갑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인정을 받고 대중의 채택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고 현재 지금 미국의 인간지표라고 볼 수 있는 코인베이스의 앱 순위를 보면 비트코인은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전체 앱 순위 84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 아직 본격적인 진짜 개인들의 광기와 개미들이 너도 나도 시장에 들어오는 메인 불장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투자자들의 수요와 공급이 현재 지금 70% 구간에 와 있다. 과거 2017년 사이클, 21년 사이클 고점은 205%, 133%에 비하면 아직도 너무나 미약한 수준이고 본격적으로 너도 나도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는 시기는 아직 멀었고 진정한 광기의 랠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계속 하락하면서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 감소는 기관들과 고래들의 매집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관과 고래들은 계속해서 축적하고 있음을 우리가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라고 볼 수 있는 네트워크 플로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급증하면서 역대 최고의 네트워크 유입을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 또한 상승하면서 펀더멘탈도 강화되고 있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또한 계속해서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면서 채굴자들 또한 너도 나도 조금이라도 비트코인 더 쌀 때 더 많이 채굴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채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중장기적인 방향과 펀더멘탈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펀더멘탈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프라이스 모델을 체크해보면 과거 이런 식으로 강세 사이클 탑 구간에는 빨간색 최적의 매도 시그널을 보여주면서 빨간색 구간을 터치하고 조정이 나오면서 시즌이 종료됐는데 현재 비트코인은 많이 오른 것은 맞지만 아직 그레이트 셀 구간에 진입조차 하지 않았고 과거에도 그레이트 셀 구간에 진입하고 연일 조금 더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조정을 했던 것으로 비추어 봤을 때 아직 본격적인 광기의 불장에 우리는 도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긴 타임 프레임으로 보면 비트코인 사이클 탑 구간에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극도의 보라색 탐욕 구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보라색 극도의 탐욕 구간에 돌입하려면 아직도 중장기적인 공포 탐욕 심리가 미약한 수준이고 아직도 지금까지 올라온 탐욕이 한 번 더 오를 정도까지 가격이 상승해야 된다. 즉 사이클의
갭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청산맵을 통해서 현재 흐름을 조금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하단 104K 부근에 어마어마한 롱 물량이 쌓여 있고 108K 부근에 어마어마한 숏 물량이 지금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107K까지 찍어준 만큼 일시적으로 약간의 차익 물량 실현되면서 이 104K 구간까지 눌려서 롱 물량을 정리하고 다시금 이 108K 물량을 정리하면서 110K로 가는 그런 비트코인 선물 세력들의 움직임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열어두고 대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기술적인 눌림은 현재 단기 과열이기 때문에 줄 수 있다라는 걸 열어두시고 104K까지 만약에 기회를 주면 우리가 충분히 이 구간에서 다시금 줍줍해보기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하시고 정말 긴 타임 프레임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의 가치는 없었습니다. 0달러였는데 비트코인은 불과 20년도 채 되지 않아서 10만 달러까지 가치가 상승했고 결국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비트코인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이렇게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자산은 없었고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현재 이러한 시대적 현상 비트코인이라는 혁신 자산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혁신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 저희 캐쳐 가족분들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크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